이 소장의 아재부동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부동산TV 이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잘 아시나요? 혹시 투자를 잘못하여 낭패를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재개발 재건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예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입주자 분담금은 마지막까지 유념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통입니다. 주변 교통 환경이나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GTX 라인에 위치하고 있거나 주요 큰 도로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경우, 혹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GTX 라인의 호재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요. GTX 라인을 따라 부동산의 집가의 상승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도로가 있다는 것은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입니다. 개인마다 추구하는 취향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파트 단지에 학교를 품고 있다던가, 가까이에 큰 쇼핑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던가, 또는 혐오시설이 없어야 원하는 시기에 매도를 하거나 임차를 손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어야 활발히 거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1000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간혹 2000세대나 5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위 단지를 건설하기도 하는데, 이런 큰 단지들이 가격을 꾸준히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 분양의 비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 시 일반 분양의 비율이 커야 합니다. 5000세대 중 어떤 단지는 일반 분양이 500세대인 곳과 2000세대인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당연히 2000세대인 곳이겠죠.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많이 높습니다. 조합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요. 일반 분양가에서 이득을 남겨 나머지 부분을 충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겨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 많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 분담금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류시, 채비지의 숫자. 이것은 의미가 소소한데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단지가 큰 경우 조합원 분양 건수, 일반 분양 건수, 임대주택 수, 그리고 보유지의 숫자,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지는 무엇일까요? 조합원과 소송 중인 건,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차후 정산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정산하고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체크포인트에 넣어두세요. 여섯 번째, 주변 시세입니다.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만 쳐다봐서는 진정한 수지타산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나 건설사가 만들어준 분양가나 계산식에는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가 너무 시세보다 높은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주 근접의 위치라면 최상의 컨디션이라 할 수 있겠지만, 도심 안에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그 또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변의 산업단지나 대규모 쇼핑센터, 클러스터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 후보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가치 상승에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의 구조 및 입주 시 점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